이렇게 오행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되게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분은 쉽지 않은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. 자, 방탄 시리즈 이제 2명 남았습니다. 리더죠, 리더. RM. 전 처음에 이제 RM 그래가지고 이게 왜 RM이 뭐지 이러고 이제 찾아봤더니 랩 몬스터. 그 랩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이분 관련해서 이제 검색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UN에서 그 연설한, 그게 아주 감동적이기도 하고. 근데 이 RM은 신축일주입니다. 신축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의 기운을 타고나셨고, 금 중에서도 이제 신금이니까 보석이죠. 보석.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.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 중에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오행을 좀 이렇게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,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. 보여서, 근데 이제 이분은 금의 기운이 좀 세서 신강한 사주다 보니까 이 신강한 사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요. 그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고. 그래서 이분이 리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뭐 제비뽑기로 뽑았는지 아니면 뭐 순서대로 됐는지 뭐 아마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, 이분은 리더를 본인이 하는 게 잘 맞아요.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그게 되게 대단히 명확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특징적인 거는 이 지지나 천간의 구성이 전부 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충의 기운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합충 설명드릴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명리학 고전책을 보면 뭐 합은 좋고 충은 나쁘고, 충은 이제 충돌하다 할 때 그 부딪힐 충자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합은 이제 N극, S극 자석으로 치면, 그래서 딱 달라붙는 그런 힘. 그래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, 합도. 왜냐면 이게 떼면 떼지지만 어쨌거나 둘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. 충은 이제 N극, N극, S극, S극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라서,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, 이사 가야 될 때는 합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사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사라는 건 어쨌거나 내가 이동을 하거나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, 합이라는 건 자꾸 들러붙는 힘이다 보니까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전세 살고 있지만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못 가게 한다든가, 난 이사 가야 되는데, 아니면 뭐 전세가 안 준다든가 막 이런 게 벌어지거나, 아니면 또 갑자기 뭐 어디 이사 가야 될 집이 계약이 막 파토가 난다, 이런 게 자꾸 벌어져요. 그래서 꼭 합이 좋고 뭐 충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게 필요할 때 땡겨 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데, R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의 기운이 이 사주팔자인 명에는 없어서, 근데 이제 신금이라서, 금은 칼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을에 이제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 저지르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동구매할 때 확 질러야지 그걸 살 수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저걸 내가 사야지 하고 결정을 해야만 살 수 있는. 근데 왜냐면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정해진 대로 맞춰서 딱 틀대로 계획대로 탁탁탁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분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거예요. 근데 세상 일은 전부 내 맘대로 안 됩니다. 기본 값이, 제가 항상 요새 강조하는 거지만, 그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기본 값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기본 값이고, 그 다음에 힘든 게 기본 값이고, 변하는 게 기본 값이에요.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,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적용해서 어떻게 더 나한테 좋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데, 그걸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안 받아도 될 건데 어차피 그렇게 됐고. 근데 이분은 이제 신금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예민함 이런 게 충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좀, 그리고 또 이렇게 오행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되게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. 왜냐면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딱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?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, 어떻게 사람이 다 바른 생활 사나이만 합니까? 술 먹고 놀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풀어질 때도 있고 이래야지 돼요. 왜냐면 고무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고무줄을 계속 이렇게 당겨 놓으면 얘가 너무 오랫동안 당겨 놓으면 그 다음에 복원이 안 돼요. 늘어져 버립니다. 그런 것처럼 사람도 계속 긴장감을 늘어뜨려 놓고
내가 어떻게든 그걸 바르게 뭔가를 계속, 당연히 이제 연예인이니까 주목받고 뭐 주변에 보는 시선도 많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감,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만, 이걸 계속 이렇게 텐션만 땡겨 놓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.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자기의 성향에 맞는 거를 찾기 위한 그런 되돌아감,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.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걱정인 게,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얼마나 무슨 댓글이 날릴지 모르겠으나, 이분은 결혼이 쉽지 않은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. 왜냐면 오행을 다 갖추고는 있는데 이 태어난 연도에 있는 이 간목 정제가 뿌리를 내린 건 맞습니다만 이게 너무 약해서, 그리고 대운상에도 이분은 구대운인데 쉽게 안 들어오는 걸 봐서는 되게 결혼을 좀 늦게 하셔야 되거든요. 거의 40대도 후반 가까이 가야지 좋은 분 만나실 것 같고, 본인도 지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. 이분이 싱어송라이터도, 그러니까 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싱어송라이터에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또 본인이 기획이나 그런 프로듀싱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. 거기에 유엔에 그 나온 것도 있으니까 자기 이제 사회적인 뭔가도 해야 되겠고, 뭐 주구장창 할 게 지금 막 쌓여 있으니까 연애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.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혼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. 항상 이 뭐 궁합 물어보시고 할 때, 그 추천은 안 합니다만,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남녀의 그 사랑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, 그리고 특히나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 얘기하면 웃기겠지만, 옛날에 이제 관혼상제라고 했을 때 관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른이 됐다는 성인식. 그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에는 다 남아 있어요. 뭐 할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남아 있는 그 성인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,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역량이 됐다라는 걸 그 조직이나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방식인 겁니다. 그래서 성인식을 치른 사람은 옛날 같으면 뭐 전쟁도 나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,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주민등록증 나오면 뭐 그 몇 살 이상 되면 뭐 대학생 되면 술도 마시고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, 그냥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이 해봤던 바로의 성인,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뭔가 내가 완결돼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언제냐를 놓고 보면,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저는 이제 성인이 된 게 아닌가. 왜냐면 저도 예전에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뭐 이해는 한다고는 했는데, 그 이해했던 게 아니더라고요. 결국 내가 내 자식을 낳고 나니까, 우리 엄마가 옛날에 왜 나한테 그랬구나를 깨닫는 순간, 확실히 사고가 확 바뀌거든요.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어떤 전문적인 일의 영역에서 끝판왕을 찍으셔도 가능은 한데,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단히 힘든 요소들이 많은데, 어쨌거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내가 그 자녀를 돌보고 또 그런 걸 위해서 희생하고 하면서 배우는 그런 것에서도 많은 기쁨, 그리고 뭐 희노애락 이런 걸 느끼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좀 연애, 사랑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결혼을 하지 마시라는 거지 뭐 연애는 하라는 거니까. 예. 그러면 RM은 어떤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? 예. 이분은 이제 그 병화의 여자분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. 병화의 여자분은 뭐 연예인으로 치면 김혜수 씨 같은 분? 그냥 확 눈에 띄어요.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? 저는 김혜수 씨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제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관상에서 그 여주인공은 아니지만 약간 여주인공 비슷하게 뭐 하는 그 역할. 되게 여장부잖아요. 그 기생집을 운영하면서도 뭔가 그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런 약간 뭐랄까? 그 당시로 치면 이제 권력에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성? 그런 분이 되게 잘 맞아요. 왜냐면 이분이 리더기도 하고 그런 신강한 사주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뭔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,
이분 옆에 또 그런 빛나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같이 나가는 게 되게 좋은.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누가 뭐 누구를 위해서 더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동반자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데,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,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본인도 거기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더 노력을 하게 될 거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빛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쭈그려져 있어도 좀 이렇게 가려질 수 있고 뭐 이런 게 좋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. 좋은데 뭐 아까 김혜수 씨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결혼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병화 일주에 신강한 여성분들은 눈에 안 차요, 남자가 잘. 예. 왜냐면 자기 자신이 워낙 이제 대단하고 뭔가의 활동성 이런 거 자체가 워낙 강하신 분들이라 뭐 연애를 하고 뭐 옛날에 뭐 사귀었던 분이 있는 걸로 알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만나서 할 수는 있겠으나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되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거나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분하고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, 그런 분은. 그래서 제가 이 RM도 결혼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. 그런 분 만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런 분은 또 결혼 생각이 없고,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. 제가 항상 요새 예를 들어 드리는 게,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소한테 물 먹이는 건 불가능해요, 걔가 입을 안 벌리면. 그 자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. 학원에 보낼 수는 있죠. 하지만 얘가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건, 요새는 이제 애들이 워낙 착하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거지, 그게 싫은 애들은 그게 지옥이거든요.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 만나는 게 참 좋겠습니다만은, 그런 분의 성향도 그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쉽지 않고, 본인이 그렇다고 막 그럼 애걸복걸하고 막 그런 스타일도 이 RM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여서. 근데 뭐 결혼을 늦게 하셔도 되니까. 요즘은 저도 이제 6천 명 넘어서 이제 한 7천 명째 이제 사주를 보고 있는데, 결혼 연령이 엄청 많이 뒤로 밀렸어요. 지금은 제가 뭐 독서 토론 이런 거 하면서 좀 젊은 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, 30대 중반까지 결혼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 뭐 지금 연애하고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. 한 5%도 안 되는 것 같고요. 보통 그래도 내가 나이 먹어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너무 외롭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40대 한 초중반이 넘어가면, 이제 그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좀 그래도 좋을 때, 젊을 때 이제 애를 낳아야 애기도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, 특히 뭐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애 낳을 때 산부인과 가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35세 이후를 다 노산으로 봐서 그럼 검사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걱정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, 요즘은 아예 그런 건 걱정도 별로 잘 안 하고, 둘이 좋으면 애기 없이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빨리 그렇게 결혼하시는 거를 뭐 RM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애기를 엄청 좋아할 거예요, 이 사람. 자기한테 필요하고 되게 이쁘고 막 이런 게 좋거든요. 이분한테는 그게 이제 개수식신인데, 그게 되게 약하게 있는데 그게 금생수에서 나의 기운으로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얘가 또 성장하고 이런 걸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거든요. 그래서 아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주예요, 이분은. 그러니까 아기는 좋은데 결혼은 쉽지 않고 막 이래 또 이상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RM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이 쉽지 않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. 근데 리더는 이분이 계속 하는 게 맞아요. 아까 뭐 계속 지금 방탄소년단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, 결국은 이제 이분들한테 특징적인 이 그룹의 특징은 수가 없는 그 창의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걸 받쳐주는 멤버, 그러니까 멤버가 원래 목화 토금수 오행을 다 갖추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겠지만, 이분들은 수기운이 없고 나머지 기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다 보니까 이 수기운을 그런 싱어송라이터,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걸로 땡겨와서 쓰는 거라 폭발적인 힘을 낸 거고, 그때부터. 근데 이 수기운을 금생수에서 이렇게 생해주는 기운이 금기운인데, 이 멤버들 중에 금기운으로 되어 있는 분이 딱 이분 한 분이에요, RM. 나머지는 화, 목, 토 뭐 이렇게 돼 있어서
리더는 RM이 하는 게 정말 왜 어떻게 뭐 제비뽑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이제 저는 좀 약간 소름 끼쳐요. 이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나?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열심히 살면 알아서 저절로 그게 맞춰지는 거 보면 저는 꼭 사주 안 보셔도 열심히 사시면 다 맞춰지니까. 그래서 리더는 항상 RM이 계속 하시는 게 맞다. 이 그룹에서는 그게 본인한테도 맞고 그룹에도 훨씬 도움되고, 그 다음에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재능도 제가 볼 때 이분이 제일 많아 보여요. 창의성을 내는.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좀 리더 역할을 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네, 이분의 리더십은 어쨌거나 그런 합의 기운에 오행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다 맞출 수는 있는데, 이 신금의 유일한 단점이 혀가, 말이 너무 세요. 네, 뭐냐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자기가 얘기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겁니다. 나는 그냥 리더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, 이제 금의 기운들은 특히나 목에 상처를 많이 내요. 도끼가 금이고 나무는 목이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, 나머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왜 또 제가 나한테 이렇지, 아이씨 뭐가 문제지,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아요. 학원이 있지 않고. 언어적인 거는,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를 순화시키거나 언어적인 거를 좀 더 다른 사람이 듣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,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웅변 학원도 있었고, 특히나 로마 시대에서는, 저는 이제 로마 시대를 좋아해서 로마 시대에서는 개개인이 거의 대다수가 변호를 하는 변호사의 역할, 검사의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변론술을 기본적으로 배웠었어요. 그 서양,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학교,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귀족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의 코스에는 항상 그런 변론술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피케로의 뭐 그런 뭐 이런 책이라든가 옛날에 뭐 카이사르의 책 이런 걸 읽으면서, 그 사람들은 거의 대화체로 다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읽으면서 언어를 좀 더 정교하면서 뭔가 귀족스럽게 노블하다는 영어를 하는데 뭐 그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하는데,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연습하는 데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하는 그런 스피치 학원이 그나마 좀 난데, 제가 아는 분뿐만 아니라 뭐 거기 가서 한 번인가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좀 스킬적인 측면인 걸 좀 많이 가르쳐 주는 거고, 그런 문장의 구성 또는 단어의 선택 그런 거를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꾸준한 독서가 답입니다. 특히나 이제 그런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독서를 좀 해서 그런 걸 강화하려면 대화책, 구어체로 되어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제일 좋은 거는 읽으면 됩니다. 소리 내서 읽으면 되게 좋아요. 특히나 이제 좀 짧은 소설 같은 걸 소리 내서 읽으면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, 뭐 아마 이분은 기본적으로 책은 많이 볼 거예요. RM은 책은 좀 볼 거예요. 뭐 생각도 깊고 뭐 그런 건 맞는데, 그걸 좀 소리 내서 읽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서 본인이, 왜냐면 이게 24시간 저희가 보진 않잖아요. 뭐 유엔에 뜨는 영상 보고 뭐 그다음에 팬들도 뭐 아무리 뭐 좋아서 막 쫓아다닌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다 뭐 듣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멤버들은 같이 다니니까 엄청 자주 보는데, 그럴 때마다 이렇게 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주라서 그거를 좀 조심하면 훨씬 더 멤버들한테도 존경받고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.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이분은 기본적으로 신강하고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